그렇게 또 델리 대학에서 치열하게 철학 공부를 또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 또 가셨어요? 어디 네, 가셨어요? 제가 철새처럼 많이 옮겨 다녔는데 아, 이제 델리 대학교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학벌에 대한 또 그 마음이 있었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실상을 보니 아, 이게 어느 대학교에 가느냐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조금 그런 것들 현실을 봤던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께 도움 많이 받았지만 그게 무조건 좋은 학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경험을 뼈저리게 하고 예. 내가 그래서 하기 예, 나름이다. 예. 정말 내가 하기 나름이구나. 내가 어떤 공부를 할지에 따라서 그 경험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석사를 했던 대부 산스크리트 대학교로 다시 박사를 하러 갔습니다. 교수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아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유명한 학교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고 이걸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해서 다시 시골 학교로 가기 시골을 나왔는데 다시 시골 학교로 다시 가시게 됐겠네요. 정말 나를 만나고 중요한 걸 한번 다시 하자 해서 네, 또 가셔서 뭘 하셨어요, 교수님? 박사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는 드디어 이제 박사를 했는데 제가 그 MPhil 과정을 델리대에서 했기 때문에 수업은 안 들어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박사 과정에서 논문만 쓰면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이제 주제를 정하고 예, 논문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박사 과정은 거기서 어느 정도, 어느 기간을 좀 되셨어요? 거기서 3년 정도 됐는데 그 논문 주제를 정하고 나서도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한 자료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거기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다 잡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논문 주제를 보니까 마하 요가하고 그다음에 마하리시 그 성자님에 대한 그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분 굉장히 닮고 싶어가지고 책도 있고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마하리시 이 성자님을 보면 이 눈을 닮고 싶고 그 표정을 닮고 싶고 그 얼굴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분 닮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이 논문 주제로 이걸 선택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교수님. 제가 인도 유학 결심한 것도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님의 명상을 공부를 이미 한국에서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계속 이제 논문에 관심이 있었고, 예. 그래서 석사하고 델리 대학교에서 이제 예비 박사 할 때도 이제 그 명상의 주제로 해서 썼고, 그래서 박사 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제 명상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비교 연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박사에서도 이제 비교 연구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요가 경전, 요가 수트라의 그런 요가 시스템 하고 라마나 마하리시의 명상 참나탐구가 이제 마하 요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논문을 네, 그때 주제로 정하게 됐죠. 그 논문 주제를 선택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아니면 좀 깨달음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그 저희 강의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제 요가 수련을 오래 하시건 아니면 명상을 오랫동안 수련하시건 간에 결국에는 자기 안에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또 나를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그게 적용이 썼던 거죠. 그래서 유학할 때 제가 논문 주제를 정하고 그 논문을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저한테 계속 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논문 주제가 맞나? 좀 너무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이게 잘 하고 있는 건가? 계속 그런 의심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힘이 많이 들었죠. 예. 이게 추진력 있게 나가려면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흔들리는데 계속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을 쓰면 왠지 별로 왠지 인정 못 받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도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인도에서 유학하고 왔으면 얼마나 대단한 논문을 썼는지 한번 보자 이럴 것 같은데 뭔가 거기에 충족할 만한 논문인가? 이제 그런 의심을
마지막에 내는 순간까지도 제가 계속했어요. 네, 그게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논문 작업을 하시는 그 선생님들께서 네. 경험하시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랬을 때 저한테 가장 좀 제가 붙잡고 갔던 거 아까 끈기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사실 끈기보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다. 네. 이 박사 학위가 나를 대변하진 않는다. 네, 아. 그거를 계속 잡고 갔어요. 아. 그냥 이거는 좀 속된 말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네. 또 스승님께도 제가 계속 그런 그 조언, 슈퍼비전을 계속 받으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때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던 거를 계속 잡고 갔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걸 깊게 연구하려면 최소 10년은 필요하고 전문가가 되려면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자꾸 저를 상기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박사과정 중에 깨달으신 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계속 뭔가 부족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되게 불신이 컸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계속 흔들리면서 그걸 또 오히려 좀 잡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나는 그 매순간 매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게 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집중을 하면 뭐 그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뭐 내가 이게 잘 됐고 못 됐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나의 노력을 아니까 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했다는 걸 아니까 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그 논문 제목 좀 한번. 너무 제가 박사 논문은 빠딴잘리의 요가 체계와 라마나 마하리시의 참나탕구에서의 명상법 비교 연구. 이거 한글로도 번역돼 있나요? 아니요. 제가 썼던 논문들은 다 영어로 작성을 그쵸. 네, 했어가지고 제가 게을러서 아직 한국어로 번역을 못했습니다.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가적인 삶 안에 그런 생활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렇게 인도를 다 마치고 나서 요가 명상을 이제 보니까 어떻게 변화되셨어요? 궁금해요. 제가 본격적으로 요가 명상을 수련을 하게 된 거는 정말 이제 인도 학교에 기숙학교에 들어가면서 많이 이제 반강제적으로 많이 하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저의 에고가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면 뭐 이렇게 되고 내가 잘 못하면 또 뭐 잘못되고 굉장히 내가 한다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의 에고가 점점 강해지고 그럼 그러면 그럴수록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또 제가 영향을 받잖아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가 잘 안 되면 내가 잘 못해서 그렇다. 그런 게 굉장히 강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제 삶이. 근데 이제 인도에 유학을 가면서 전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오히려 거기서 계속 경험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도 그 학교에서는 너무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요가 수련도 제가 생각했던 요가 수련, 명상 수련이랑은 또 좀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에고를 이렇게 무릎 꿇게 하는, 복종시키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아사나, 동작, 혹은 뭐 호흡, 뭐 여기까지만 요가 이렇게 보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인도에서는 이제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요가 수련하고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철학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사나 수련이라든지 프라나야마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야마니야마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특히 힌두 학교가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계속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이제 그 학교의 특성상 마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 다루었기 때문에 어떤 저의 에고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저의 욕심이라든지 집착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저를 좌절시킴으로써 그런 마음을 이제 단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알고 있던 요가라 명상
명상에 대한 막연한 그 이미지가 인도에 와서 그 목표가 결국에는 그 내 이 몸과 마음을 초월하는 그 몸과 마음을 넘어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야만 니야마를 따르고 아사나를 하고 프라나야마를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편적으로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삶 전체 전반의 어떤 내 삶 자체를 바꾸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요가가 깃들고 명상이 깃든다는 거를 네 계속 그 학교에서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 과정에 어린 나이인데도 그 과정을 해오시면서 그 이제 끈기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끈기가 있으셨던 것 같고 하는데 이렇게 또 유학을 꿈꾸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본구장 가서 유학을 배워야 돼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좋은 팁이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저희 학우님들 뵐 때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언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그 인도에 대한 오픈 마인드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도는 사실 문화권이 너무 다르고 뭐 정말 작은 거부터 하면 뭐 손으로 밥을 먹고 뭐 이런 거부터 다 있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르고 우리나라만 봐도 작은 땅덩어리여도 다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은 각자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가면 그걸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거기 막 그 소음 길에 소가 다니고 막 뭐 개가 짖고 원숭이가 막 제 과일 사면 막 훔쳐가고 막 그런 일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뭔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으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저도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워서 바깥을 경험을 하러 다니기보다는 기숙사에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박혀 있었던 시간이 많아요. 너무 후회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너무 많으시다면 그거에 대한 그걸 좀 내려놓고 새롭게 도전해보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인도 유학 하실 때 훨씬 좀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요가 명상을 하면 이제 몸과 마음을 넘어서고 내 삶을 바꾼다 했는데 그러한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학과가 우리 원디대 요가 명상학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들 길을 헤매고 있으니까. 네네. 그럼 교수님 우리 학과에 오면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우선 이제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전문가로서 또 발판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위가 주는 뭐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저희 학과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련하시던 걸 한번 이론적으로도 실습으로도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과의 가장 또 어떤 중요한 특징이 그 동문, 여기도 우리 고모님도 계시지만 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동문분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 오시면 그런 네트워크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데 동반자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 학기마다 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또 다양한 주제로 강의도 하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접 와서 그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다양한 특강이라든지 워크숍들을 통해서 또 경험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 학교만의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원디대 요가 명상학과에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찾을 수 있다. 이 네. 말씀이시네요. 네, 끝으로 교수님,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또 어떻게 학우님들과 관계를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제 이 학교에 오면서 긴장도 많이 하고 디지털 대학교다 보니까 대면으로 이렇게 학우분들, 원우분들을 많이 뵐 기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카메라 앞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막상 직접 뵈면 저도 긴장되고 하다 보니까 좀 거리감이 좀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한켠에 좀 부채로 남아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학우님들, 원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수업들과 동반해서 이제 어떤 실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면으로 혹은 뭐 줌으로 이렇게 좀 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커리큘럼에도 그렇게 좀 제가 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한계들을 조금 좀 극복해 보고자 나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상 제가 경험한 요가 그리고 명상은 그냥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이런 거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것으로 체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실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것들을 내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또 지도자로서 또 혹은 꼭 요가 명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이것들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곳에 좀 제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네. 항상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좀 편하게, 네,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이제 먼저 연락 주시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같이 뭐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 네, 기억해 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덕분에 아주 인도 유학 이야기, 또 요가 명상 이야기, 그리고 연구하신 이야기 흥미롭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이야기가 요가 명상을 사랑하는 또 재학생, 동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원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교수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교수님의 좋은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